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회사, 찐 소수정의 투자 회사, 금융사 그런 곳 말고 대량으로 채용하는 대기업 중에 최고 탑티어 회사는 SK텔레콤이 맞는 거지. 야, 삼성전자 현직자분께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삼전하면 사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데 그런 분들도 SK텔레콤을 더 위로 친다. 이런 글이 좀 있습니다. 을지로 근무, 워라밸, 고연봉, 철밥통, 최고의 복지 이런 면에서 SKT 가고 싶다. 정유사도 본사면 서울 근무라 좋긴 한데 SKT가 업황도 안 타고 최고 같음. SK이노베이션. 정유사 직원분께서도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맞아. 아무리 금융위기, 경제위기 발생해도 통신비를 줄이지는 않으니 무조건 영업이익 안정적으로 발생함. 공기업의 장점과 사기업의 장점을 전부 다 가진 느낌. 야, 그렇죠. 이제 통신비가 이제 솔직히 휴대전화는 우리 필수제잖아. 없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최소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통신비는 무조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기업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사이클을 안 타는 거지. 기본적으로 꾸준히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은 버는 거야. 사실 한국 떠나기 싫은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 최고 회사인 것 같음. 전 세계 최고. 이분은 삼승현 LEG, 삼성, SK, 현차. 그럼 우리가 킹차 간무직을 빼먹었네요. 이분도 약간 킹차 간무직을 간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현차 사무직 같은 경우는 연봉도 거의 최고 수준이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도 있고 또 자부심도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킹차 간무직 이런 밈이 생긴 거겠죠. 근데 제 기준에서는 사실 현차 하면은 조금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떠오릅니다. 뭐 예전보다는 아니겠지만 여전히 조금 보수적인 기업 문화가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현차보다는 그래도 SK텔레콤을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이버. 네이버도 있는데 네이버. 이게 직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과 기준에서는 네이버는 왠지 좀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다들 뭐 열심히 일하고 업무 강도도 세고 네이버 너무 좋은 회사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SK텔레콤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요. 저도 아무튼 이분 때문에 좀 행복한 상상을 해봤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든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택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댓글에서 남긴 것처럼 진짜 을지로 근무에 뭐 안정적인 업황 또 미래 비전도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뭐 통신비를 우리가 물론 정부에서 압박한다고는 하지만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거든.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낮출 수가 없어. 배째라면 그만이라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짜 SK텔레콤만한 회사 있을까? 너무 부러워요. 이런 산업을 하고 이런 회사에 들어간 분들도 부럽습니다. 사실 정유사도 중형차 한 대가 보너스로 찍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지금 업황이 좋으니까 그런 거고 이게 업황이 안 좋고 이게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뭐 유가에 문제가 좀 있을 때는 정리해고도 하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뜹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진짜 이 통신사를 이길 만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기업을 고를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봉을 최고로 치고 누군가는 또 기업 인지도 아니면 워라밸, 뭐 복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 뭐 하나를 꼽자면 어렵다. 어려워. 아니, 이게 워라밸만 극단적으로 챙겨주는데 연봉이 예를 들어 3,000, 3,500이야. 이러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에 사람들이 공무원을 기피하고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워라밸을 챙기고 연봉을 낮춘다. 근데 내가 지금 가정이 있잖아. 와이프도 있고 또 애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봉 3,500. 요거는 쉽지 않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연봉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것 같아. 이게 연봉과 워라밸 중에서는 연봉 쪽으로 좀 기우는 거고. 기업 인지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안 했어. 그러면은 어디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 선을 보거나 어디 가서 내가 좀 이렇게 헌팅 이런 거를 해. 그럼 물어볼 거 아니야. 회사가 어디냐고. 인지도가 없는 회사야. 예를 들어 저 캐치 다니는데요. 이러면은 캐치? 무슨 낚시 회사?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대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야. 저 삼성전자 다닙니다. 저 SK텔레콤 다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어. 그러면은 인지도가 있는 그런 규모가 큰 기업.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겠지. 근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인지도가 좀 낮더라도 뭐 연봉을 좀 주고 복지가 좋다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대기업이 연봉도 높고 복지가 좋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복지나 인지도, 뭐 워라밸보다는 연봉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회사의 안정성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지금은 얘가 연봉을 많이 받는데 이 회사가 내년에 혹은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런 회사를 다니고 싶진 않잖아.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가 좀 고민이 되고 걱정된다. 이러면 좀 배제를 해야 되겠지.
지금 당장 내가 연봉 1,000만 원 올리면 뭐합니까? 2달 다니다 잘리. 그러니까 아무튼 그 내가 갈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보는 것도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또 이직할 때 사람들이 연봉만 보고 많이 가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하나만 보고 가지는 말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자. 하나에 몰빵하면 뭐 인생이나 회사나 주식도 그렇고요. 주식은 모르겠다. 주식은 또 확실한 거 하나에 모는 게